세 번째, 홀린더의 인성 이론입니다. 인성 이론은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직업 환경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인성에 바탕을 둔 심리, 이론적 입장에서 유형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유형론적 입장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홀린더는 개인 행동 양식이나 인성 유형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직업 선택이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간의 소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홀린더의 이론은 리셋 이론으로도 일컬어지는데요. 홀린더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은 현재까지 직업 상담과 진로 상담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홀린더의 이론은 사람들의 직업 관련 성격과 흥미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개의 직업 흥미 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유형으로 말하는 것은 현장형, 그리고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사무형으로 6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형은 현장의 사람들의 기계적인 현장에서 직접 신체적으로 활동이나 기계 조작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구나 도구를 다루는 업무, 현장 기술직 관련한 직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형은 사물 지향적이고 구체적, 실용적이며 기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선호됩니다. 반면 사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교육적 활동이나 치료적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를 지향하고 추상적, 분석적인 사고를 유효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물리학, 생물학, 사회과학과 같은 학문적 분야에서 연구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탐구형은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많고 비판적, 내성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주위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여 정서적인 상황에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직업이 물건을 만드는 기계나 도구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다면 탐구형 직업은 데이터나 정보를 산출하는 기계나 특정 도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탐구형은 6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지향하며 아이디어와 자료를 소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직업, 예를 들면 작가, 음악인, 연극인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와 관련한 직업이 관련 있습니다. 예술형은 직관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재능과 심미적인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고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하고 협동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술형의 직업은 예술형 사람들의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술가 유형의 학력 수준은 6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번째, 사회형입니다. 사회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 사람들 간의 의견을 좁혀주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직업,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형은 외적인 보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육성, 후원하며 미래 세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문화적 규범을 전달시킬 수 있는 내적 가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회형은 대인관계 기술을 좋으며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과 지원을 하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반면에 기계를 다루는 일이나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 속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취형입니다. 진취형 사람들은 기업가적 기질이 강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설득, 통제, 지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경영자 업무, 정치활동, 각종 영업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취형은 각 개인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하고 권위나 권력이 위계가 잘 구조화된 환경체계,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성취 의욕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능력과 모험심이 강한 편입니다. 진취형은 물질이나 아이디어보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과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물형입니다. 사물형 사람들은 사무직처럼 세부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같은 업무와 관련한 직업, 예를 들면 사서, 통계관리, 은행 업무, 회계 업무, 일반 관리 업무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형은 대체로 성실하며 정확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인내심,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며 변화가 별로 없는 환경, 규칙적인 업무 시간 내에 실내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사물형입니다. 홀랜드 인성 이론에서는 이처럼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물형으로 6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미네소타 대학의 다이비스와 루킥스터가 195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직업 적응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한 이론인데요. 데이비스와 루캐스터는 1969년과 1984년에 이어 1991년에 직업 적응 이론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이론은 특성 요인 이론의 성격을 지니는 복합적인 이론으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 요구 사항과 관련지어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활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이론의 적용 능력과 대상을 확정한 PEF 개인 환경 조화 이론으로 수정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 적응은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욕구와 기술을 가질 때 상응 상태로 이상적이지만 양자편화 모두 근로자의 불만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직업 환경 내에서 자신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직업 적응입니다. 따라서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이 직업 환경 내에서 환경과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고 적응적 행동 양식과 개인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하는가 하는 직업 만족을 다루는 것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크게 직업 성격적 측면과 직업 환경적 측면, 그리고 직업 적응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로 발달 단계를 4가지로 학습했습니다. 진로 발달의 이론으로서는 좀 전에 본 특성 이론
특성 요인 이론으로서 파슨스와 윌리엄서, 홀키튼서 등이 했던 내용들이 발달 이론은 긴즈버그와 슈퍼가 이야기했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 홀린더의 인성 이론으로서 현장형, 탐구형, 그리고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으로 6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까지 4가지가 청소년 진로 발달 이론의 이론적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지도 프로그램 내용이 편성되는데요. 25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표 10-2와 같이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요. 자기 이해 활동의 내용은 학생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격 파악, 일에 대한 건전한 직업 가치, 확립, 각종 진로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 자신에게 적합한 일과 직업을 이해하는 게 자기 이해의 내용인데, 활동으로서는 자기 이해 및 심성 개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이 그러한 자기 이해 활동으로 포함됩니다. 진로 정보 탐색 활동으로서는 직업의 소중함 알기, 다양한 직업 종류 조사하기, 직업 분류하기, 직업인과 인터뷰하기, 미래 유망 직종 찾아보기, 부모님 직장 탐방하기가 진로 정보 탐색의 내용이라면, 활동으로서는 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등 진로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이 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계획 활동으로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교과의 직업들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보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진로 계획 활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활동으로는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로 체험 활동으로 내용은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곳으로서, 활동으로는 학업 및 직업 세계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이 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진로 지도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은 정부의 연구기관과 지방자치제 그리고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프로그램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학교 교실 내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진로와 다양한 정보와 의사결정 기술 등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교실형 진로 지도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또는 선택한 직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으로 2가지 유형이 실제로 진로 현장에서 2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10의 3에서 세계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서 교육 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학교별 교실형 진로 프로그램이 CDP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용으로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은 공통적인 도입부,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선택에 대한 이해,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의사 결정, 진로 계획 및 준비라는 6개의 단원 총 34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씨입니다. 이 내용이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부족한 내용들은 교과서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진로 지도 방법입니다. 청소년 진로 지도 방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청소년 진로 지도자의 역할과 진로 상담의 5단계 그리고 진로 상담의 기술로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청소년 진로 지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상담자로서의 진로 지도자, 촉진자로서의 진로 지도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상담자로서의 진로 지도자는 진로 지도의 지도자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 간의 욕구와 수준을 파악하여 청소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 문제, 진로, 체험 문제, 생활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의 진로 특성과 직업 요구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진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촉진자로서의 진로 지도자인데요. 지도자는 청소년의 진로 개발 촉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진로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및 시설 차원에서 진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디네이터로서 진로 지도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중학교 경우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중간, 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 토론, 프로젝트, 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은 기존의 교육과정, 수업 방법, 평가 방식 등과 같이 다른 수업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학기에 2차례 이상 종일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진로 체험 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 체험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업 장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가 지나치게 지식 위주의 획일적인 주의식 교육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자유학기제로서 인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토론식 수업 문화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일랜드가 전환학년제 실시를 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꾸밀 전담 코디네이터를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반 교사와 기존 진로 진학 상담사가 자유학기제 업무를 관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실수 조정이나 자율학습 등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학생들의 주도 활동보다는 교육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재, 외부 자원의 연계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가 되어 시범사업이 물론 본사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청소년 기관의 허브로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는데요. 청소년활동 전문가는 청소년 지도사가 아직 학교 내에서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학교와 청소년 체험 기관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교사와 학부모에게 청소년 진로 지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지도자로서의 역할,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역할을 과제로 남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로 상담 단계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상담 지도는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접수 단계, 관계 수립 및 내담자 분류 단계, 그리고 문제 평가 및 문제 목표 설정 단계, 그리고 종결 추수 단계입니다. 진로 상담 단계에서 접수 면접은 진로 상담의 첫 번째 단계이며, 실제 상담 이전의 상담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영역인지 확인하고 실제 상담자와 연결 짓는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접수 면접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의 주된 문제가 진로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것이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한 가지 영역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우 과연 진로 문제를 주 호소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주 호소 문제로 봐야 하는지 감별하는 게 접수 면접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 수립 및 내담자의 분류인데요. 상담의 토대는 내담자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 전략이나 기법이 제시되더라도 내담자와 상담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희망적으로 상담에 임하지 않으면 상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하러 온 내담자를 불안도가 높은 채 상담실로 온다는 것,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왔던 내담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상담자는 내담자와 전문적이면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상담자는 내담자의 바람과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왜 이 시점에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 수립 및 동시에 상담자는 진로 상담에 대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수립 및 내담자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 문제평가 및 목표 설정입니다. 문제평가 및 목표 설정에서는 먼저 문제평가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내용과 심각도 그리고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문제평가입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인데요. 문제를 파악하면 내담자와 더불어서 진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보다 자신이 상담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내담자이므로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담자와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 실행을 위한 조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목표 수립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활동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담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 후 빨리 그리고 자주 목표와 행동 계획의 실행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이전의 경험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연습하고 목표와 계획을 재검토하고 비판하며 목표와 계획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화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목표와 계획을 말하고 쓰고 연습하고 시각화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내담자의 욕구와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계획 과정을 개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 그동안 공들인 내담자와 자신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섯 번째, 종결 및 추수
지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하시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을 하나씩 다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상담 기술로서는 먼저 목표 수립을 위한 진로상담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진로상담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결정 조력을 위한 진로상담 내용을 대해서 의사결정 유형 검사 활용, 진로 자서전 쓰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들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학습한 내용은 청소년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론과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